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창업하고 비대면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고도연 강사입니다. 요즘은 투잡 시대, 이제는 N잡 시대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직장인 8명 중 8명이 투잡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기사로는 직장인의 50%가 이미 투잡으로 부수입을 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를 네이버에서 고도연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제가 SNS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저널리스트대학 KJC 평생교육원에서 SNS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원의 온라인 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조금 보다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쇼핑몰을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1강에서는 해외 직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강에서는 네이버 블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 꼭 SNS 플랫폼 전체를 보면 좋지만 왜 블로그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유튜버들이랑도 일을 다 해보고 마케팅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기 쉬운 블로그부터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들은 조금 뒤로 제쳐두고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하면서 무작정 글쓰기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로그를 무작정 100개 포스팅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글쓰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했고 두 번째는 SNS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마다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키워드를 꼬박꼬박 넣어서 포스팅을 100개를 했는데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키워드는 월간 조회수가 590명 정도가 조회를 하는 키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00개를 쓰는 동안 4페이지 10번째, 그러니까 아예 1페이지, 2페이지에는 노출이 되지 않아서 방문자 숫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고 한 적이 없고 그냥 무작정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방향이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조금씩 듣기 시작하면서 전국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밍을 바꿔서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1페이지 첫 번째에 제 글이 나오긴 하는데 당연히 전국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키워드는 소비자들이 찾는 키워드가 아니어서 월간 조회수가 0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넷에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학생들과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글쓰기 훈련을 하고 이 동아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쓰고 블로그도 쓰고 이렇게 글이 100개 정도가 됐을 때 이때가 2017년도쯤인데 혹시 영화 강철비 기억하시나요? 그 정우성, 곽도원 이런 연예인분들이 나오시는 영화인데 사회자는 박경림이 보고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토크 시사회를 같이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사회에서 하는 말이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토크 콘서트를 하는 것보다 글을 쓸 수 있는 대학생 기자단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하면 자기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서울로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같이 올라와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학기 중이어서 못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누가 찾지도 않고 방문자 숫자도 하루에 10명도 나오지 않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필요로 한 사람들은 나를 인터넷에서 찾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정확하게 어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블로그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글을 무작정 100개 포스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동아리에서 우리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계속 블로그를 쓰면서 이런 마케팅으로 돈을 벌어보자. 조선대학교 앞에 상권에 나가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면서 그 가게에서 수고비를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동아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연락이 온 게 정화조 악취 저감 장치를 팔아보겠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해볼 이유가 없어서 대학생 팀들과 함께 정화조 악취 저감 장치를 팔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키워드를 도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광주 정화조, 제주도 정화조, 강원도 정화조, 서울 정화조, 경기도 정화조 이런 식으로 모든 키워드를 다 도배해놔서 우리의 글들이 노출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한 아이디가 아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형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개의 아이디당 하나만 노출이 됩니다. 상위 노출은 한 개의 아이디당 하나만 노출이 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를 쓰면 다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수의 아이디를 활용했고, 세 번째로는 최신성을 유지했습니다. 정화조를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작성하면 당연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쳐서 블로그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 뭐 2주일에 한 개 이런 식으로 글들이 올라왔는데 저희는 이 제품 사진을 받아서 많이 찍어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꼬박꼬박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야외 현장에 나가서 여러 군데에서 사진 몇백 장씩을 찍어 놓은 다음에 자료를 모아놓고 매일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하루에 전화가 30통에서 약 50통, 70통까지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저희가 대학생 그때 당시에 팔았을 때 한 개당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마케팅을 했었는데 진짜 하루에 30명씩 전화가 오니까 견적서를 계속 보내주면서 와 진짜 돈방석이 안 는구나, 대학생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건물주, 뭐 건물 관리인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견적서를 따로따로 좀 분배해서 넣어줘야 됐었는데 저희가 그런 영업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일로 매칭되는 것은 뭐 하루에 한 개, 없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그래도 저희가 3개월 동안 순수익으로 한 700만 원 정도는 벌어서 같이 용돈벌이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로그 강의를 듣고 다니고 정화조 악취 저감 장치를 팔아보면서 마케팅 성과를 내본 다음에는 우리가 강의를 듣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냐라는 생각으로 블로그 강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광주에서 월 2만 원 받고 10명을 모집해서 블로그 강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너희들 밥값도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막 이야기도 해주시고 강의가 너무 좋다 이런 자신감을 얻으면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현재까지는 1인당 10만 원 정도의 규모를 받고 블로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생 기자단 때 무작정 포스팅했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화조를 팔아본 경험 다음에 누가 또 화장품 마스크팩을 팔아보겠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대학생 기자단 때부터 내가 블로그를 한다, 마케팅을 배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 주변 어른들이 자꾸 저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내 거 팔아볼래? 이런 식으로 제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키워드를 파악했습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 로직에 대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한 블로그 로직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스크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그때 당시에 월간 7만 명 정도가 검색을 했고, 두 번째로 리프팅팩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는데 8,000명 정도가 검색을 했었습니다.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해도 당연히 마스크팩이라는 대형 키워드, 7만 명이 들어오는 키워드는 제가 상위 노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프팅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상위 노출을 하면 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품 등록을 했을 때는 약 4번째 페이지에 있었는데 처음에 친구들한테 판매도 하고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소비자들이 후기를 달아주면서 수면 위로 1페이지 4번째에 들어왔을 때 3번째 달에는 그때 당시에 순수익으로 약 7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물건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많이 팔기 시작하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없다라고 하셔서 제 두 번째 기회가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때 17년도 당시에 SNS 흐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막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1일차부터 14일차까지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 마스크팩을 바르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에 올리면서 약간 진정성, 열정 이런 이야기들로 내가 14일 동안 꼬박꼬박 사용해 보니 정말 좋더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담아서 고객들에게 조금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판매를 경험하고 나서 2년간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서 데이터 광고 관리자로도 일을 해보고 콘텐츠 기획자로도 일을 해보고 유튜버들이랑 함께 협력을 해서 화장품 제조 판매업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블로그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방송에 나오거나 뭐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거나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해서 꽤 잘 나가시는 연예인분들을 보면 다 처음부터 SNS, 그러니까 블로그를 시작했고 1단계로 기반을 블로그로 잡았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2단계 인스타그램 그리고 3단계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을 상위 노출하기 위해서는 친구들한테 물건을 조금 구매해달라라고 말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많이 보내면서 방문자 숫자, 이런 체류 시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수를 올리면서 상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블로그로 하고 있는 마케팅이 계속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욕실 리모델링,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이동식 주택인데 첫 번째 아이템은 삼촌이 하고 있는 직업이고 두 번째 아이템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정확하게 블로그 로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상위 노출을 진행하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일을 드리면서 제가 광고비, 수고비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제가 17년도에 진행했던 정화조 방법과 지금 2021년도에 진행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블로그에서 뭔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꼼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남들에게 좋은 정보를 준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포스팅을 하다 보면 상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도배했습니다. 광주 화장실 리모델링, 광주 욕실 리모델링, 광주 화장실 인테리어, 광주 욕실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키워드를 도배해서 계속 글을 올려놨고 두 번째로 다수의 아이디, 이건 저 혼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개의 아이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되는 아이디가 2개가 있다고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제품은 제가 오랫동안 마케팅을 할 것이고 단가가 조금 세다 보니까 직접 일을 하고 나서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실 리모델링은 실제 공사를 3집 정도는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동안 카메라로 동영상 녹화를 다 해놓으면서 자료를 모았고 이동식 주택은 집 한 곳을 지어볼 정도로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상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었던 영상을 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까지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강에서 설명드릴 해외 직구 프로그램 캐시데이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제품을 제가 사용해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제품 외에 다른 제품, 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제품을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을 소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업을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아이템이 없는 사람이나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이전에 쇼핑몰 운영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강의가 많아져서 스마트 스토어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상품 소싱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도매국,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가져다가 파는데 누구나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대로 따지자고 하면 마케팅을 배우고 나서 이 상품을 찾고 물건을 팔아야 온라인 특성상 원리를 그렇게 들어가야만 물건이 팔리는, 망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도구를 먼저 배우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먼저 배우고 마케팅을 조금씩 노하우를 쌓아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다가 지치고 실행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팔리지 않아서 그만두는 데에 비해 프로그램만 숙지하면 상품 업로드를 통해서 매출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상품 소싱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 그러니까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6가지 국내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이런 곳에다가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여기 있는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내 국내 오픈마켓에 가져다가 파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강에서 설명드릴 네이버 블로그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SNS 플랫폼,
그러니까 도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SNS 플랫폼을 도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케팅을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 이 도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글쓰기 훈련을 통한 개념을 정리하고 기획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블로그를 써야 되는 이유는 손님들이 먹고 간 사진들을 찍고 나서 내가 오늘은 손님들이 다 먹고 간 상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고 또 내 매장에 대해서 어떤 메뉴가 맛있는지, 내가 사장이지만 사실 추천하지 않는 메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진정성 있게 내 글을 정리를 하다 보면 내 사업에서 내가 어떤 것이 강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의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기획을 하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사용하게 되면 페이스북을 활용할 때 페이스북은 내 친구들에게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마케팅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만 짧게 보여줘야겠다, 아니면 사진 한 장과 글을 짧게 보여줘야겠다, 아니면 내 지인들은 연령대가 높아서 글이 많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사진과 내 스토리를 넣어서 계속 긴 글을 써줘야겠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진 한 장과 짧은 글로 태그를 많이 넣어야겠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가 100만 구독자도 아니고 재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3분 이상의 영상은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꼭 다른 SNS까지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키워드 마케팅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100만 구독자가 되기가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학생 기자단에서 강철비 영화사에서 저한테 찾아왔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써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동식 주택, 욕실 리모델링 이런 제품들도 블로그에다가 써놓기도 하지만 유튜브에다가도 동영상을 찍어서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검색 도구는 네이버 블로그이지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미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욕실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시공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물건을 맡기면 그래도 책임감 있이 끝까지 해주겠다, 사기꾼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놨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다시 검색을 해서 저한테 고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매장을 운영해 보신 사람이라고 하면 블로그 마케팅을 안 해보신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파트너사다 하면서 이렇게 광고, 키워드 광고를 해주겠다, 뭐 연간 100만 원만 내면 이런 식으로 상위 노출을 해주겠다 라는 전화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가치,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그 사람들이 얼마를 해줄 수 있는가,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써봐야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해줄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블로그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해보고 내가 해도 안 되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맡길지 이렇게 조금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블로그 꾸미기 관리,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그리고 동영상 어플 활용하는 방법, 상위 노출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 최적화 운영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5가지에 대해서 쪽집게로 찍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는 약 10시간 정도의 강의이지만 오늘은 제가 짧게 1시간에 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보다 적당히 알았을 때 실행하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것은 1강에서는 해외 직구 프로그램, 무조건 성공하는 쇼핑몰이라고 현재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이 필요 없이 매출이 발생하고 실전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국내 오픈마켓을 활발하게 숙지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점이 중요한지, 어떤 점이 안 중요한지, 남들이 말하는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면 훨씬 더 부업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에서는 블로그 운영하는 방법, 무작정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글을 쓰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SNS에 대해서 훨씬 더 두려움 없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키워드 마케팅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광고를 이해하고 직접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캐시 데이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저와 무관한 제품이고, 이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다 비슷한 사용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약간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캐시 데이터 2라는 제품이 설치가 됩니다.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해주시면 이렇게 웹사이트처럼 창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사이트 이동, 그리고 사이트 설정,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리스트 관리, 배송비 설정, 이렇게 사이트에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트 설정을 누르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페이지와 두 번째로 아마존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장점은 가격이 조금 저렴한 데 비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가짜 제품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마존은 정품이고 배송이 빠른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점이 있어서 두 가지 다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찾아서 쇼핑몰을 선택한 후에 이 사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이트 설정을 들어오시면 사이트 설정 아래 주황색 박스 아래에 소싱 그리고 업로드가 나옵니다.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소싱을 사이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선택하고 코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업로드 사이트 계정 등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위메프, 티몬, 스마트 스토어, 옥션, G마켓, 쿠팡, 11번가 이렇게 국내 오픈마켓에 내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사이트의 제품을 내 국내 오픈마켓에 업로드 시킨다. 그러니까 상품 소싱이 내가 발품을 찾아서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가져다가 그대로 연동만 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품 소싱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한 에너지가 아껴지고, 두 번째로는 오픈마켓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조금 숙지하시면 나중에 진짜 내가 주력 상품으로 부업을 시작했다,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제품을 팔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설정을 하면 두 번째로 제가 팔고 싶은 상품을 찾습니다. 저는 현재 이 페이지에서는 러닝 슈즈라는 페이지에 와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카테고리 등록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아까 소싱 업로드 사이트에서 위메프를 선택했기 때문에 위메프에 자동으로 계정과 비밀번호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내가 이제 카테고리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반지라는 제품을 검색을 했는데 통합 카테고리에서 반지를 검색했더니 패션 반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로드 카테고리에서는 패션 반지라고 검색을 했더니, 그러니까 업로드 카테고리는 위메프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션 반지를 입력했고, 세 번째로 페이지에서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에서 1페이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상품만 내가 업로드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500개의 상품을 업로드 해야겠다 할 경우라고 하면 약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상품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500개의 상품이 카테고리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이제 상품을 수집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렇게 상품 수집 진행률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실행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신규로 수집이 되는 상품들과 중복되는 상품들, 그리고 필터로 이렇게 자동으로 걸러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1분 동안 이 상품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신규가 현재 51이고 중복이 0이고 필터가 10입니다. 그러니까 약 61개의 상품을 지금 현재 수집을 했습니다. 1분이 지난 후에는 신규가 83, 필터가 20 이런 식으로 약 40개의 상품을 수집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하루 500개 상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만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수집을 정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 결과가 지금 513개로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수집이 되면 정지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상품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메프에다가 업로드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카테고리를 누르시고 업로드를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위메프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품이 현재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으면 위메프에서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상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위메프는 500개 초과가 되면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금일 업로드 상품량을 초과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위메프 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품이 자동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4일 동안 테스트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 개의 제품이 팔렸습니다. 이게 4일 동안 했는데 한 개 팔린 것이 적은 숫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한 개가 더 팔려서 2,000개의 상품을 등록했는데 2개가 팔렸다라는 데이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활용만 할 줄 알면 이렇게 제품이 팔린다. 그래서 약간 게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스토리가 이 회사의 제품이 100만 개를 올리면 1,000만 원을 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업으로 1,000만 원씩 벌어가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워낙 많은 사용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오픈마켓에서 개인당 최대 상품 개수에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위메프에서는 5만 개의 상품 개수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월 1,000만 원을 쉽게 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현재도 보편적으로 사용자가 첫 달에는 뭐 20에서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벌고 두 번째 달에는 100만 원을 바로 버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일 약하게 말씀드리면 6개월 안에 부수입으로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조금 확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들어오면 제가 상품을 주문 확인하고 제가 올렸던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이트에 가서 주문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메프의 관리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버튼이 워낙 많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월 100만 원이 쉽게 공짜로 벌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간을 들여서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고정적으로 부수입이 100만 원, 200만 원 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 대비, 노력 대비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린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봤더니 팔찌라는 제품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자동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져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500개 올린 팔찌 중에 한 개가 팔렸다 하면은 이 제품은 조금 더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를 조금 꾸미시고 가격을 조금 수정하셔서 조금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마진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 조금 내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상품을 하나씩 수정을 해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파실 수 있습니다. 약 5만 개의 상품이 등록이 가능하지만 하루에 500개밖에 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약 100일 정도가 올리지만 100일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팔리는 상품은 삭제를 해주고 팔리는 상품들은 조금 더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주면서 고객들에게 후기도 달아달라고 좀 전화도 해서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택배 관리나 이런 것들 CS 관리에 대해서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시면 프로그램을 쓰는 사용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씩 이런 마케팅 포인트를 알아가시면 조금 더 매출이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그리고 우리가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미리 결제할 결제카드 이 4가지만 있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월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첫 달, 두 번째 달 정도만 지나면 충분히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학습 차원에서 구매를 해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실전을 해보고 내가 필요한 마케팅이 무엇인지, 내가 이 강의를 들으러 가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체득을 할 수 있는지, 내 수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마케팅 노하우를 찾으러 가는 것이 순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해외 직구 상단, 하단 이미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외 구매 배송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내가 이 상품은 배송이 얼마나 걸리고 개인 통관 번호는 어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는지 이런 식으로 상단, 하단 안내 이미지를 만들면 이 제품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픈마켓 6군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마켓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데 스마트 스토어, 쿠팡, 위메프, 티몬, 11번가, 지마켓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한 방에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빠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자신감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작성하셔서 100일 동안 100개의 글을 작성하시는 에너지를 가지시고 계셔야지 하루에 내가 2개, 3개씩 남들보다 더 파이팅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20일, 30일 만에 방문자 숫자가 안 들어오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활용하기 쉬운 위메프, 쿠팡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오픈마켓만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해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면서 위메프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한테 주문도 해보고 반품이 들어오면 반품에 대한 매뉴얼도 숙지를 해보고 이렇게 내가 온전히 주문이 들어왔을 때 보내주고 반품이 들어왔을 때 CS를 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오픈마켓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 카테고리, 그러니까 팔고 싶은 제품을 찾아서 선정한 후에 상품 등록을 한 다음에 무작정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 팔리는 상품은 삭제하고 팔리는 상품은 도대체 이 제품이 왜 팔렸나, 고객들이 왜 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상품은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에 화장품이 왜 팔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고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도대체 제 물건을 왜 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고객이 생각보다 막 방어적이지 않고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물건이 싸서 샀다, 그냥 이뻐서 샀다, 그냥 다른 제품 보다 보니까 싸서 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내 또 친구들한테 팔아서 후기도 올리고 그런 식으로 그 제품이 상위 매출 되도록 나도 노력을 한다고 하면 마케팅 포인트를 알게 되고 이런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매출로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많이 팔리는 물건은 도매로 사입을 해서 국내 배송으로 전환하면 매출이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내가 5만 개의 상품을 올렸는데 이 제품은 꾸준하게 매출이 한 가지 제품에서 100만 원씩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고객들에게 빨리빨리 배송을 해주면 더 빠른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약 100개, 200개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가장 작은 MOQ 수량을 가지고 국내로 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포장을 시켜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국내 배송으로 전환시켜서 제품을 팔면 훨씬 많은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되면 부수입이 아니라 부업에서 전업으로 점점 전환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직구 프로그램 캐시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제품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을 소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천드린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도 마케팅을 몰라서 판매하지 못하고 물건이 있어도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다니다가 지쳐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 해외 직구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해외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런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내가 원하는 처음에는 관심사, 내가 원하는 제품을 가져다가 그대로 내 국내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이런 곳에다가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배우지 않고 도구에 대한 활용 방법, 프로그램을 게임이라 생각하고 활용을 하시면 훨씬 쉽게 수익을 내면서 마케팅의 개념을
노하우를 쌓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마케팅과 도구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마케팅과 컨텐츠 마케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수많은 부수적인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할 때는 데이터 광고 관리자를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쇼핑 광고, 페이스북 비즈니스 광고, 구글 애즈 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퍼포먼스 마케터, 그러니까 100만 원의 돈을 지불을 하면 이 사람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 상품은 어디에 광고를 집행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집행을 하는 사람들을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하고, 콘텐츠 마케터는 디자인을 하거나 카피라이팅, 즉 문안을 작성하는 사람들을 콘텐츠 마케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맛집이 있다고 하면 이 맛집이 가장 주력으로 원하는 상품을 가지고 이 상품을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문안을 썼을 때 소비자가 먹고 싶게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콘텐츠 마케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구에서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틱톡, 카카오 스토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SNS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블로그를 계속 강조하고 설명드리고 꼭 해보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저도 블로그로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고 남들 방문자 숫자에 연연해서 파워블로그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키워드를 도배해서 남들에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정보를 알리면 필요로 한 사람들은 나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글쓰기, 사진 올리기, 동영상 편집,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다 보면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스북 SNS 특성상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읽는지, 글을 많이 읽는지, 영상을 많이 보는지, 이런 식으로 쉽게 로직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과 글은 3-4줄 정도로만 관리를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진짜 일상에 대해서 사진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블로그에서 올리는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업로드 해주면서 키워드 마케팅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100만 구독자를 모은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를 키워드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유튜버가 된다고 하면 이동식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서 팬이 10,000명 정도가 생겼다고 하면 사실 이제 더 이상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영상을 찍고 편집하면서 일도 하면서 그렇게 구독자를 모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라고 내 팬들을 유튜브에다가 몰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유튜브는 한마디로 SNS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방송 서비스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컴퓨터의 용량을 다 지운다,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고 컴퓨터가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용량을 지운다, 이 정도의 SNS로 보고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무작정 작성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했던 제가 이동식 주택을 통해서 광주 욕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는 도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글쓰기를 통해서 다른 SNS로 넘어가시면 훨씬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강에서 블로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SNS를 다 활용해보고, 저희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광고비를 막대하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해보고 직접 경험을 한 다음에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광고 관리자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찾아보면서 직접 진행을 하고, 내가 했을 때 효율이 정말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개념을 꼭 알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또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광고 대행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하나도 작성해 보시지 않고 블로그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맡기면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의 돈을 들였는데 오히려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리는지, 고객들이 어떤 음식을 남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한테 요구를 할 때 100% 정확하게 요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지불하고 우리 가게가 어떤 가게입니다 라는 설명을 하면 당연히 광고 대행사에서는 받은 만큼만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문안으로 우리 가게는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우리 가게를 이렇게 광고해 주세요 라고 맡겨야 효율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광고 대행사는 당연히 받은 만큼만 일을 해주고 광고 대행사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300만 원, 500만 원의 순이익이 나게끔 광고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이고 무례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광고 대행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주고 광고 데이터를 가지고 배포를 해주는 사람이지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강의비를 내고 교육비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다 비용을 다 내면서 이미 꾸려져 있는 가게에 내가 진입을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가게라고 하면 내가 모든 마케팅의 스토리를 다 알아야 광고 대행사한테 광고를 정확히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의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초 지식을 쌓는 방법이 진짜 서울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와서 강의를 꼭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블로그를 직접 작성해 보면서 이 키워드는 내가 노출이 되구나, 어떤 키워드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작은 키워드들은 내가 직접 광고를 해도 되고 내가 노출하기 어려운 키워드들은 이렇게 업체한테 돈을 맡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광고를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다니실 때는 정확하게 내가 그 강의의 커리큘럼을 보고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강의를 들어야지, 강의를 들었을 때 생각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만 오는 강의를 들으러 가시면 그 강사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마케팅의 지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느낌만 오고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블로그라도 직접 작성을 해 보신 다음에 광고의 개념을 배우러 다니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쉽게 말해서 표현을 하면 100만 원의 광고비를 써서 300만 원, 5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광고를 집행하시는 것이 노하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